과일은 식사 후에 섭취하면 하나도 영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두 가지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후 과일 섭취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다 과일을 식후에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일은 식사 후에 섭취하면 하나도 영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중에 먹었던 다양한 음식물과 또 식후에 섭취하는 과일의 당분, 식이섬유가 더해져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먹을수록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이상 발효, 부패,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뭐 김치, 나물, 채소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적게 먹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과식을 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과일의 당분, 또 과일의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상 발효, 가스가 차거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이 간 수치를 오히려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식사하고 항상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술을 안 드셨는데도 지방간이 있고 간 수치가 높은 분도 계셨어요.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을 식전에 드시는 습관으로 꼭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에피타이저로 드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과일의 성분이 수분도 제공하고 효소도 제공하고 또 비타민 미네랄도 제공하고 식물 영양소, 항암 성분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과일 식사법으로는 갈아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 주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과일도 가는 순간 모든 이 당분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지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마시면 즉각적으로 혈관 속으로 10초 안에 흡수가 됩니다. 혈액의 당 수치를 너무나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네, 거의 뭐 정제 탄수화물이나 액상 과당이나 당분 음료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인위적으로 당분을 쪼개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과일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그걸 짰잖아요. 짜서 당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시판하는 오렌지 주스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씹어서 생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 또 과일 주스, 과즙 드시는 것을 지양하시면 좋습니다. 삼시세끼 과일을 먹었을 때 굉장히 좋은 영양과 또 해독이 돼서 면역질환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 분들이 계십니다. 베체트병이라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하루에 과일을 2kg에서 3kg 정도까지 과일만 드신 거예요. 단맛과일, 신맛과일, 지방 있는 과일, 다양한 과일들을 골고루 드셨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많이 드시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베체트병의 그 자가면역 항원들이 줄어들게 되고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 3일 정도만 과일 식사를 해도 만성변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변비는 오랫동안 이제 장이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식이섬유 부족으로 배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장에 필요한 충분한 식이섬유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변비, 70년 변비, 거의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변비이셨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3일 정도 과일 식사를 했을 때 변비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일 식사가 체력을 보충해 줍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잘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더 많이 하기 쉬워요. 근데 체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소화기관도 같이 많이 약하십니다.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흡수가 안 돼서 일단 체력도 같이 약해지는 거겠죠. 소화기관이 너무 약한 분들의 경우, 또 특히 환자들의 경우에는 누워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소화효소도 나오지 않고 소화기관도 잘 움직이지 않아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고기를 먹거나 또 한식 위주로 곡물 중심의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되고 힘이 듭니다. 음식 성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화 과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양소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럼 오히려 기력이 나요. 세포의 영양이 흡수가 되고 또 몸에 있는 독소가 또 서서히 제거가 되면서 좀 체력이 더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식사를 못하는 소화효소가 안 나오는 분들의 경우에도 과일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기는 어렵지만 사과 같은 껍질을 비교적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보면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이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고 진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과일, 이 식물들이 강렬한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먹었을 때 그 색깔이 진한 껍질 바로 안에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훨씬 그 식물 영양소를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한 보라색 계열의 포도와 같은 성분에 들어있는 것은 안토시아닌, 또 페놀 화합물, 레스베라트롤 이런 성분들이고요. 사과에도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껍질에는 장을 자극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많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와 함께 장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되죠. 하지만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기는 어렵잖아요. 수박 껍질, 바나나 껍질 이런 것까지 저는 인위적으로 먹으면서 맛없는 건강식을 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껍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갓 수확한 참외를 먹었을 때는 이 껍질이 그렇게 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선한 참외는 같이 껍질째 먹고 너무나 질긴 상태에서는 사실 먹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키위를 껍질째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는 복숭아도 잘 껍질을 잘 세척해서 먹을 수 있을 때는 껍질까지 같이 먹으면 장 건강 그리고 식물 영양소 측면에서 굉장히 더 도움이 됩니다. 과일은 크게 4종류의 과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맛 과일, 신맛 과일,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과일과 메론류 과일입니다. 단맛 과일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감이라든지 바나나나 무화과 같은 이런 과일들이 있고요. 사실 많은 과일이 신맛 과일에 속합니다. 사과도 그렇고요. 오렌지, 귤, 망고, 복숭아 이런 모든 과일들은 신맛 과일에 속하죠. 그 다음에 메론류 과일은요. 수박, 참외, 메론입니다. 그 특성이 좀 연상이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과일은 아보카도가 있고요. 두리안 같은 그런 특이한 과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과일을 복합적으로 막 섞어서 먹으면 제가 너무 복합적인 그런 뷔페식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어떤 분들의 경우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맛과 단맛 과일끼리의 조합이나 단맛과 신맛 과일까지는 괜찮은데요. 지방이 많은 과일은 좀 따로 드시고 메론류 과일도 맨 마지막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과일은 하나하나의 과일마다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소화의 측면에서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특히 약한 분들은 그 사이에 5분에서 30분 정도 간격을 또 두시는 것이 완전하게 소화되는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구독자 질문입니다. 바나나, 아몬드, 두유 섞어 먹어도 될까요? 과일은 과일만 한 끼 식사하라며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바나나와 두유, 아몬드를 갈아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면역 주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과를 보통 다 좋은 과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 점막이 약해지고 산이 많아서 사과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도 위질환 중에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위 점막이 얇아진 분들은 신맛 과일을 먹었을 때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점막을 재생시키면서 또 신맛에 대한 불편함도 없는 바로 좋은 주스로 제가 면역 주스, 바나나,
두유, 아몬드 갈아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일 한 끼를 다 드시고도 또 배가 고플 때 추가적으로 이걸 드셔도 되고, 아이들은 건강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도 면역력에도 좋고 점막에도 좋은 이 바나나 아몬드 두유 주스를 추천을 합니다. 과일만 한 끼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 한 끼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때로는 놓쳤다, 또 가끔 바빠서 점심이나 저녁에 이동 중에 식사하기가 곤란하다, 이럴 때도 가끔 과일 한 끼 식사를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는 바나나 두세 개 드셔도 되고, 사과 하나, 단감 하나 좀 충분히 여유 있게 한 끼 식사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 구독자 질문인데요. 바나나 한 개에 각설탕 5개입니다. 아침부터 설탕을 들이부으라고요? 네, 바로 이 관점은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네, 환원주의라는 것은 복잡한 어떤 자연계나 어떤 현상들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관점인데요. 여러분, 바나나와 설탕이 같은 건가요?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바나나에는 오로지 당분만 이렇게 모여 있나요? 설탕 자체는 정제한 당분이잖아요. 원래는 사탕수수에서 정제한 정제 당분이고, 원래는 사탕수수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성분입니다. 바나나에는 포도당과 과당과 자당이라는 당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분도 있고요, 섬유질도 있고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개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음식을 통으로 먹는 것과 각설탕 5개를 그냥 먹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나나를 주식으로 먹는 원숭이들은 늘 각설탕을 들이부으니까 그럼 질병이 많아지고 당뇨에 걸리고 문제가 생겨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음식을 보는 관점과 이렇게 합성, 가공, 정제한 것을 보는 관점은 당연히 차이를 두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환원주의적 관점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과일은 당, 계란은 콜레스테롤, 고기는 단백질,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거든요. 네, 이런 현대 영양학은 불과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는 200년 역사 이전에도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자연의 음식과 이런 화학적인 우리가 영양학으로 분류한 기준에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늘 운동선수들은 운동 전후에 먹잖아요.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너무나 멋진 활약을 보여준 신유빈 선수도 바나나를 먹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때마다 설탕 먹고 있네 이렇게 보셨을까요? 네, 절대 자연의 음식과 정제한 것은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저렴하면서 공복에 간에 무리가 안 가는 자연 야채 식품은 없을까요? 과일값은 금값, 토마토도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결국 안전한 방송국 속의 자연인이 제일 건강한 삶이었군요. 저렴하면서 간에 무리가 안 가는 자연 야채 식품. 요즘 이제 과일과 채소의 시세를 보면 한때 정말 비쌌던 적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도 과일이 비쌀 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먹었던 음식은 바나나하고 양배추였습니다. 양배추가 가격이 또 폭등한 적이 있기도 했는데 또 비교적 다른 것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어서 바나나와 양배추를 갈아 먹은 적도 있었고, 좋은 사과가 좀 비쌀 때는 좀 덜 좋은 사과와 당근을 쪄서 갈아 먹기도 했습니다. 과일이 비싸다고 할 때 정말 하나에 5,000원, 만원 할 때는 정말 비싸죠.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사면 2, 3일, 3, 4일 먹거든요. 채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20,000원에 우리가 자주 드실 때도 있잖아요. 또 고기 어떤가요? 고기도 10,000원, 20,000원어치 쓰는 것에 비싸다라는 느낌보다 싸졌네라는 느낌도 많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과자를 보면 또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과자 하나에 1,500원에도 조금밖에 안 되고, 과자 좀 먹겠다고 사면 10,000원이 또 훌쩍 넘어가잖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책을 읽고 이 과일 식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먹었던 과자, 또
고기, 우유 유제품 안 사고 이걸 과일 채소에 사니까 더 식품 비용이 더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시세에 맞게, 또 동네마다 또 가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것보다는 그 시세에 맞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를 좀 구해서, 또 뭐 바나나나 토마토, 양배추, 저렴할 때 살 수 있는 어떤 당근들 이런 거 활용해서 비쌀 때는 좀 갈아 먹고, 또 좀 제철에 나오는 과일들은 좀 최대한 잘 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고깃값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요. 과일을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과일을 과당으로, 환원주의 관점으로 보는 바로 이 관점에서 생겨난 오류입니다. 과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분이 10에서 15% 미만입니다. 나머지 85%는 대부분 수분이고요. 식이섬유, 여러 비타민, 미네랄들이 함께 있는 자연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지방간이 생긴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 많이 드시거나 술 많이 드셨을 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쌀밥 좋아하잖아요. 흰 쌀밥, 밥, 빵, 면, 떡. 이것을 좀 많이 먹거나, 또 첨가물 속에 빵이나 과자에 들어있는 이제 당분을 또 추가로 섭취하니까 그래서 지방간이 됩니다. 저는 과일을 드시고 저 지방간 생겼어요 라고 하는 분을 지금 이제 책을 쓴 뒤로 약 7, 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지혈증 떨어지고 당뇨도 개선이 되고 체력이 더 좋아지는, 건강에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일을 당으로 보는 이러한 환원주의적 관점, 이것을 꼭 경계해 주시고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 무려 9대 영양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일에 있는 당분과 약간의 단백질과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지방도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와 효소까지 이 9대 영양소를 훨씬 더 많이 챙겨갈 수 있는 보약이 됩니다. 지방간 생긴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냉동과일도 괜찮은가요? 겨울에 귤을 얼려서 여름에 먹는데 냉동은 죽은 거겠죠?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냉동과일에서 그래도 우리가 좋은 과일을 선택해야 하면 제철 과일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상당히 좋은 과일인데 제철에 먹기 어려운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의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좋고, 또 당분도 높지 않아서 뭐 당뇨나 당을 걱정하는 뭐 암환자나 여러분들이 드시기에 참 좋은 과일인데, 블루베리가 나오는 계절이 참 짧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냉동 블루베리라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철보다는, 생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너무 좋은 성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한 경우, 또 이 구하기 어려울 때는 냉동과일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에 귤철이라서 겨울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여름엔 또 귤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뭐 이걸 또 보관하기 어려운 과일이기 때문에 얼려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여름에 나오는 제철 과일도 충분히 드시면서 이것도 같이 드셔주시는 것이 더 좋겠죠. 공복혈당이 있는 제2 당뇨병 환자도 아침에 과일 한 접시나요? 과당으로 시작하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과일은 과당, 과일은 당, 이 환원주의 관점이 계속 나옵니다. 저에게 상담받은 분들은 아침에 과일 드십니다. 네, 대신 당분이 빠르게 치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려요. 뭐 블루베리, 키위, 토마토, 사과, 그리고 좀 더 불안하시다면 거기에 채소, 샐러드를 같이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저당도 과일과 채소, 뭐 키위나 뭐 오이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됩니다. 당뇨 수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이 좀 있는 분들은 체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시거든요.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과일의 성분들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뭐 아연이나 망간, 크롬, 여러 비타민, 미네랄들을 같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서 체력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과일 아니고 만약에 밥을 드신다. 쌀밥의 당 지수가 더 높습니다.
현미도 55이고요. 제가 사과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과의 당시수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키위, 블루베리, 토마토는 더 낮습니다. 쌀밥도 드시는 분들이 과일의 과당을 걱정한다라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일의 그 달콤한 단맛 때문에 무조건 당분을 경계하시는데요. 쌀밥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국수도 드시고 떡도 드시면서 과일을 안 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당 지수가 더 차이가 나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염증에 좋은 면역 주스를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아주 간단한 일상의 재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재료로는 바나나, 지금 제가 한 2분 분량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나나 2개를 까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유는 최대한 이제 당분이 없는 두유로 쓰시는 게 좋고요. 편안하게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두유를 고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직접 콩을 갈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시판하는 두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두유 넣은 분량만큼의 물을 같이 좀 넣어주시고, 또 시원하게 드실 분들은 얼음을 좀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아몬드를 잘 골라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분량에 5개를 넣으니까요. 지금은 2사람 분량이라서 10개 정도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맛에 깊이를 더해주는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이제 죽염. 저는 이제 사용하는 인삼 소금이 있는데 또 면역력에 좋다고 하니까 소금을 살짝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돼요. 이제 믹서기에 따라 다른데 이 믹서기는 1분 정도로 세팅이 돼 있어요. 믹서기는 최대한 좋은 게 좋습니다. 믹서기가 잘 갈리지 않으면 모든 재료들이 잘 섞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잘 갈리는 거, 좀 강력한 믹서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두유가 흑임자 두유밖에 없었는데 그냥 흑임자 말고 일반 그냥 하얀 두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면역 주스를 처음에 이제 생각하게 된 게, 개발하게 된 게, 과일을 아침에 드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아침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속이 쓰려서 사과를 못 먹는다, 과일 먹기 힘들다. 특히 이제 산이 많은 분들은 사과가 아무리 좋은 과일이어도 그 위가 약한 상태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속 쓰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과일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산이 적은 과일, 그 중에서 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기 쉬운 게 바나나잖아요. 이 바나나가 이제 아침에 드시기 좋은 과일이 되면서도 바나나가 가진 장점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 점막은 손상이 됐을지언정 5일 만에 그 상피가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포에 재생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세포가 재생이 잘 되는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위 점막이 빨리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세포 재생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 그게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피세포가 빨리 재생될 수 있는 비타민 A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이기 때문에 이 바나나를 드시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를 까서 먹는 것도 좋은데 또 아침에도 마시는 걸 더 편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이제 콩에도 또 좋은 성분도 많고 단백질도 많기 때문에 두유와 바나나, 그리고 아몬드에도 불포화 지방산이나 비타민 E나 좋은 단백질 지방이 많아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조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 달 동안 드셔본 분이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권하고 있고, 또 저도 가끔 또 이렇게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한 끼를 또 해결하기에 좋은 식사 대용 또 음료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드셔보실래요? 아침 식사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제가 그냥 과일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과일을 드시고 속이 불편한 분들은 아침 식사로 이 면역 주스를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고, 또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고플 때 우리가 또 뭘 먹고 싶잖아요. 또 달콤하면서도 맛이 진하고 깊기 때문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저녁에 가볍게 그냥 한 끼를 끝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도 그냥 저녁 식사로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공복에도 좋고 식사로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되고요. 단 식사 후에는 이미 이제 위 안에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기가 어려워요. 식사 직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식사 전이나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연인 우리 몸에 자연에서 탄생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더 최고의 좋은 이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주 몸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 암을 경험하고 있다거나 몸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비타민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타민도 우리가 화학적으로 찾아낸 일부 성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지, 자연에서 씨앗에서부터 열매로까지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자연의 과일, 또 자연의 채소, 자연의 어떤 음식들을 화학적으로 만든 또는 추출한 이 성분 하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담겨 있고 완벽한 영양을 담고 있는 자연의 음식, 과일 한 알이 비타민 몇 그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과일을 먹으면 일단 첫 번째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화가 됩니다. 젊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마다 우리 배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 배변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이 식이섬유는 현미나 이 콩 껍질에 있는 거친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와 전혀 다른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과일에 들어있거든요. 만성변비인 분들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원활한 배변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일에 있는 식물 영양소,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해지게 돼요. 근데 간이 튼튼해지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너무 많은데요. 피로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살을 빼고 싶은 분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간이 건강해지면 우리 피부결이 좋아져요. 그래서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번째로는 간이나 장이 튼튼해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독소가 잘 배출이 되고 또 세포 재생에 필요한 성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정말 어떤 보약보다도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셨을 때는 어떤 보약보다도 가장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식사로는 사과 그리고 머루포도, 귤을 준비했습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제일 좋은 과일이잖아요. 또 지금 이제 사과가 제철이어서 아주 이 사과가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지금 이제 여름, 가을 넘어가는 시점에 포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도가 있는 계절에는 무조건 포도를 먹어요. 포도는 해독 효과가 진짜 좋아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내주기 때문에 해독과 영양, 제가 강조한 이 두 가지 원리를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가을, 겨울에 귤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또 귤도 같이 오늘 먹으려고 이렇게 큰 접시에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사과는 껍질째 먹어요. 이 사과의 이 껍질 속에 사과의 항산화 성분 케르세틴이라고 하죠. 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정말 껍질째 먹을 때 이 장에서 반응하는 거하고 껍질을 다 깎고 먹었을 때 반응하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사과는 무조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케르세틴 성분이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외국에서는 이 케르세틴 영양소를 가지고 따로 영양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이유로인지 이 케르세틴을 따로 담은 영양제는 없고 함께 복합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외국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항산화력이 좋은 성분입니다. 포도는 그냥 최대한 껍질째 먹어요. 저도 이 포도의 껍질까지 먹기는 좀 어렵잖아요. 맛이 없고. 그래서 포도를 먹을 때 이 포도 안쪽에 있는 그 보라색 성분 있죠? 이게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인데 이 성분에도 또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를 먹을 때는 최대한 이렇게 잘 짜가지고 레스베라트롤을 먹을 수 있는 그 보라색 성분까지 잘 먹는 것이 좋아요. 또 맛있어요. 그 부분이.
포도씨는 먹지 않습니다. 포도씨 안에 이제 특별한 공법으로 포도씨 추출물이라는 성분이 또 많은 영양제 성분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공법에 의해서 이 포도씨를 있는 좋은 성분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그냥 먹었을 때는 사실 포도씨가 우리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이것을 깨부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씨를 그냥 먹어서는 포도씨에 유익한 성분을 크게 누릴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포도씨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맛있는 것 위주로 먹을 수 있는 것 위주로 먹고요. 사과의 껍질 외에는 대부분의 과일은 그냥 대부분 껍질을 깎고 먹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파이토케미컬, 과일에 많은 이제 색들이 담고 있는 영양소들을 이야기할 때 진한 보라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블루베리도 항산화 영양소, 눈에 좋은 걸로 또 많이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색이 진할수록 이 과일이 항산화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이 농도나 이 정도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 진한 과일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포도보다는 저는 이런 적포도, 보라색 포도를 더 선호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청포도를 안 먹진 않지만 샤인머스캔이나 우리 청포도도 많이 있죠. 청포도도 드셔도 좋지만 이 보라색에 훨씬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귤을 드실 때는 껍질째 먹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귤은 잘 까서, 대신 이 흰색, 이 성분에도 좋은 성분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흰색 굳이 너무 힘든 부분 외에는 최대한 그냥 이것도 같이 먹습니다. 제철입니다. 가장 이제 과일을 먹을 때 중요한 점은 제철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절대 나지 않는 열대 과일들을 이제 수입해서 먹는 그런 과일 외에는 그 계절에 햇빛과 바람과 비를 통해서 가장 좋은 영양소를 담고 있는 최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제철 과일 위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위주로 선택을 했고요. 마트에 가서 저는 그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과일, 또 시장이나 그 장을 보는 데서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 위주로 선택을 하고, 가끔 망고가 먹고 싶다거나 파인애플이 먹고 싶다거나 이럴 때 열대 과일을 또 먹기도 합니다. 당도를 많이 이제 과일을 개발할 때 중점으로 개발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당도를 너무 인위적으로 올린 과일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도가 적당한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적당한 당도 우리가 느낌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철에는, 어떤 해에는 이 사과가 농사가 잘 안 돼서 당도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어떤 해에는 또 일주량이 많아서 당도가 좀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당도를 막 올린 과일들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계절에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과일, 신선하고 적당한 당도를 가지고 있는 사과의 당도, 우리가 포도의 당도, 또 귤의 당도, 알고 있는 그 당도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당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하루에 한국영양학회에서 추천하는 탄수화물의 양이 130g이에요. 그래서 당도를 지나치게 올린 과일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내가 먹기에 맛있다, 이 정도면 내가 잘 많이 먹을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당도 기준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과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양을 조금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보통 500g의 과일을 먹어요. 네, 이제 0점을 하고 과일을 오늘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500g이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이게 사과 1개 반이거든요. 사과가 거의 한 300g 정도 채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귤. 네, 이 정도가 430g. 포도. 근데 지나치게 500g을 막 절대적으로 정량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많은 분들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양을 측정해 보니까 500g 정도 먹으면 밥 한 공기 정도의 당분량이거든요. 그래서 한 공기 밥을 먹은 느낌도 있고,
또 배도 부르고 이 정도가 이제 500g 나왔습니다. 느낌을 보려고 오늘은 이제 쟀는데 처음에는 이 500g의 느낌이 별로 오지 않아서 좀 재면서 드셔도 좋고 저도 처음엔 좀 쟀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알고 있어서 사과 한 중간 정도 사이즈 한 2개, 사과 하나, 뭐 포도 한 송이 그 정도면 500g이 되거든요. 지금은 뭐 일부러 많이 재진 않고요. 오늘은 좀 재봤습니다. 과일 식사를 할 때의 유의사항은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는데 가장 좋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음식 명상이라는 이제 내용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계속 젓가락을 들고 포크를 들고 있는 채로 먹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 과일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한 입 베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과일의 맛과 과일의 향과 과일의 색, 이 맛을 내기까지 어떤 또 일련의 이 농부들의 과정이 있었겠죠? 이런 과일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먹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또 명상을 한 기분으로 좋아지고 더 과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는 무조건 과일을 먹고요. 때로 뭐 일정이 바빠서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동 중이라든지 강의 전이라든지 이럴 때도 다른 식사를 하기가 애매할 때는 저는 꼭 과일을 먹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을 수도 있고 사과를 먹을 수도 있고 또 견과류를 좀 더 해서 먹으면 굉장히 배도 부르고 간편한 식사가 돼요. 근데 보통 저도 일상의 스케줄을 보면 아침 식사는 과일을 먹고 점심은 일반식을 하는 경우 이제 미팅이 있거나 약속이 있고 이럴 때는 일반식을 하는 경우나 그리고 또 챙겨 먹을 수 있다면 간단한 밥에 쌈채소, 해조류, 간단한 양념이 강하지 않은 요리들을 이제 먹습니다. 저녁도 간단히 한식 위주로 먹거나 요즘 좀 당분을 내가 많이 먹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럴 때는 저녁에는 간단한 채소 볶음, 기버터를 활용한 당근, 양배추 볶음, 또 간단한 해산물 같은 것을 볶아서 밥 없이 그것만 먹습니다. 그럴 땐 또 당분량을 좀 줄여가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것도 혈당, 당뇨 전 단계나 혈당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농약에 대한 것도 이제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요즘 이제 농약이요, 거의 수용성이에요. 한마디로 물에 녹는다는 거죠. 물에 씻어서 먹는 것도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과일을 지금 한 8년째 아침 식사로 과일을 먹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물에만 씻어서 물에 좀 담가 놓고 나서 좀 담그고 나서 한 10분, 20분 먼저 담그고 나서 그 다음에 과일을 먹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불안하신 분들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식초에 물을 풀어서 거기에 30분에서 1시간 담가두었다가 이제 씻어서 먹는 방법. 두 번째는 밀가루를 풀어서 밀가루 희석해가지고 또 그 물에 또 30분에서 1시간 담가두었다가 먹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요즘 과일, 야채 그 세척하는 칼슘 파우더라는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브로콜리의 그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싹 깨끗하게 제거가 된다고 하니까요. 세 번째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칼슘 파우더를 쓰는 방법. 근데 대부분 농약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다 세척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사실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그 전에 먹었던 가공식품, 가공된 라면이나 여러 첨가물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위험하지, 이 잔류 농약은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 식사를 과일로만 바꿔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당분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던, 불안했던 분들이 이제 책을 읽고 이해를 하시고 나니까 아침 식사를 과일로 먹었는데 굉장히 배부르네요, 식사가 되네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속이 너무 편해요 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소화 효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이 영양소를 우리 소화기가 일하지 않고도 흡수할 수 있잖아요. 속이 너무 편해요 라고 하시고, 또 변비가 해결이 됩니다. 아침마다 정말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과일에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많아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현미나 이 콩, 잡곡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또 완전히 다른 식이섬유입니다. 현미나 잡곡에 있는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지 않거든요. 근데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아주 변을
예쁘고 또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잔변감 있죠? 후중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변을 보고 난 뒤에 그 느낌. 이게 이제 변비가 심한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으로 남거든요. 근데 그 후중감이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 과일을 먹으면 여성분들은요, 이 과일 속에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워낙 많고 좋은 성분, 항산화 영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화장품 어떤 거 쓰시냐? 근데 저는 진짜 화장품에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선물 받은 거 쓰기도 하고 간단한 그냥 기초 쓰는데 이 몸 속에서부터 해독이 되고 영양이 비타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화장이 잘 받는 피부가 됩니다. 이 과일에 있는 성분이 비타민 A, C나 항산화 영양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 해독에 매우 좋아요. 간 해독이 잘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피로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성분들 다이어트 할 때 이 다이어트의 핵심은 지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대사하는 걸 간이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만 과일로 해도 한 달에 그냥 식사만 바꾸고 크게 운동이나 점심 저녁 식단 안 바꾼 상태에서도 2kg, 3kg, 4kg 정도 감량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너무너무 여러 효과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 식사를 과일로만 바꿔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이 하나라도 실천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헬스장을 등록하시든 점심 저녁을 좀 이렇게 가볍게 먹으려고 하시든 도시락을 싸시든지 하나라도 노력을 하시는데 그 노력 중에 아침 식사 하나만 과일로 바꿔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고요. 또 과일에 있는 파이토케미컬 여러 좋은 성분들이 면역력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마 과일을 먹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과일을 갈아 드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착즙해서 그 착즙 주스만 먹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에는 수분과 함께 당분 그리고 섬유질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씹어서 먹을 경우에는 절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거나 당으로 인해 문제가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갈아 드시게 될 경우에는 이 섬유질이 굉장히 부서지죠. 또 과일의 당분도 더 쪼개집니다. 마시게 되면 한 번에 이걸 마시다 보니까 혈당 상승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아 먹을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빠르게 마신다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인체에서 또 혈당을 빨리 내리려는 저혈당 증세로 이어집니다. 물론 딱 한 번 먹었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걸 습관적으로 5일에서 한 달 계속 반복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가 와서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아 먹는 것보다는 꼭 씹어서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착즙으로 드시게 되면 또 아주 귀중한 영양소인 섬유질을 싹 제거하고 수분과 당분만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스로 드시게 된다면 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저혈당 증세,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착즙도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거야 또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야채를, 채소를 갈아서 당을 떨어뜨려 먹는 것은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과일만 착즙했을 경우에는 이걸 습관적으로 하신다면 저혈당과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요. 착즙 주스도 매일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그 자체로 씹어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굳이 갈겠다면 채소와 갈아서 또 굳이 과일만 드시겠다면 아주 천천히 마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 전혀 없는 바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식물들은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자신만의 보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라고 합니다. 색깔이 진한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바로 이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생겨나는 부분이 햇빛으로부터 바로 많이 받아서 생성된 그 껍질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통해서 그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이 식물 영양소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굉장히 영양가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네, 사과의 경우 심장 건강, 혈관 건강, 근육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이 사과의 껍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에도 보라색의 그 성분이죠.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이 성분이 혈관 건강에 염증, 항암 작용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껍질 바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먹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로 바로 염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세포에서 이 염증 물질이 계속 나와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먼저 염증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염증에 바로 빠른 효과가 있는 것이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다양한 영양 성분입니다. 몇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일 안에 한 종류의 그 열매 안에는 무려 과학이 다 분석하지 못한 수천 가지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통해서 몸의 염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과일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만인 분들의 경우 대부분 장내 미생물에 비만 세균이 많고 건강한 유익균은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만 세균을 빠르게 줄이고 건강한 유익균을 늘려야 건강한 빠르게 이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과일 안에 수억 마리의 그런 자연 미생물들이 사람에게 건강한 유익균을 늘려주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더불어서 이 유익균들의 먹이까지 과일에 있는 식물 성분들이나 또 당 이런 성분들이 미생물의 먹이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빠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 과일을 식후에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네, 식후 디저트로 식사를 아주 거하게 하시고 나서 식후에 입가심으로 이렇게 과일을 드십니다. 근데 이렇게 먹게 되면 식사 중에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이 과일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나 식이섬유가 계속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또 많이 드시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또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이것이 또 간에서는 알코올로 또 인지가 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은 독이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일의 성분은 제가 무려 9대 영양소, 수천 가지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후에 먹으면 독이 되지만 위에 아무 음식이 없을 때 식전에 공복에 먹게 되면 과일에 들어있는 아주 수천 가지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 꼭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소들이 과일을 통해서 또 굉장히 보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전에 먹으면, 공복에 먹으면 이 모든 성분들은 약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전 과일은 제가 보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피로가 있거나 살이 빠지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간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중심, 심지어 암까지 질병이 많이 있는 상태는 간 기능이 다 약해져 있는 상태죠. 간은 무려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요. 바로 과일의 이 유익한 성분들은 간의 영양제가 됩니다. 간은 여러 해독을 하고 여러 영양소들을 합성하고 대사하는 과정에 비타민, A, C나 여러 항산화 물질, 아주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간에 꼭 필요한 영양을 보충해 줌으로써 간의 해독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최고의 영양제이자 최고의 해독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살도 잘 빠지고 만성 피로와 또 체력과 면역력이 올라가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장 비만도 역시 지방이 초과한 상태죠.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이 탄수화물이 과다 섭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시세끼 우리는 쌀밥을 먹는다라는 그런 주식을 쌀로 먹기 때문인데요. 밥만 한 공기 먹고 끝나지 않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여러 면 종류 음식을 먹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좀 탄수화물이 많이 과다 섭취가 됩니다. 몸속에서는 이것을 글리코겐 형태, 결국 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서 지방간과 내장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다한 내장 비만과 또 간에 쌓여있는 이 지방들을 태워야 되는데 이것은 몸속에 있으니까 운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몸 속에서 이 지방들이 잘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방을 잘 태우기 위해서는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제가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또 몸의 전반적인 효소를 생산하는 기능, 조효소, 여러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영양을 흡수해서 재생산하는 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몸에서 이 대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지방도 잘 태워지기 때문에 간을 튼튼하게 하는 식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내장 비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간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일 섭취, 식전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내장 비만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무려 수천 가지 영양소를 제가 섭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빠르게 느끼는 변화로는 변비가 해결이 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꼭 필요로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장에는 다양한 식이섬유가 필요한데요. 장 연동 운동을 또 도와주면서 또 적당한 고용물을 매끄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또 과일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매우 많이 해주십니다. 소화 불량인 분들, 음식을 먹었을 때 또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식곤증이 있는 분들은 매 끼니마다 식전 과일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몸이 가볍습니다. 또 과일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해독 기능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이 해독이 원활하게 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감기가 잘 걸리는 아이들이 아침 과일 한 식사만 해도 감기가 안 걸리는 아이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몸에 이제 독소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들이 없어지고 화장이 잘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이제 당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과일이 달콤한 맛이라서 당 수치를 올린다 라고 쉽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또 많은 의료 관계자들도 과일을 굉장히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일은 절대 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당뇨 전 단계가 참 많으세요. 이 당이 올라가는 그 이유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또 흰 빵이나 밀가루, 면 종류 음식 때문에 이 당 수치가 조절에 실패하는 겁니다. 과일을 먹어서 당뇨가 걸리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인원들의 먹이가 과일이잖아요. 또 유인원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절대 당뇨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인원에게 삼시세끼 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삼시세끼 쌀밥, 빵, 과자를 먹으면 저는 유인원들도 분명히 췌장 기능에 문제가 오고 당뇨 전 단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에 있는 당분은 쌀밥보다도 더 안전한 당지수, 20, 30, 40 정도의 안전한 당지수를 가지고 있고 쌀밥은 100% 포도당으로 분해되지만 과일은 3분의 1만 포도당, 그리고 과당과 자당입니다. 그래서 당 수치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과당이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간에 쌓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액상과당의 이야기고요. 합성해서 만든 당분의 이야기고 과일의 과당은 수분과 식이섬유와 자연의 상태로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에 쌓이거나 중성지방을 합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백 명의 임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아침 과일 식사로 바꾼 후에 당 수치가 일주일만 해도 80이 떨어지기도 하고 당뇨 400이었던 분도 한 달 만에 150 정도로 250 정도가 떨어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분은 절대 당뇨병을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쌀밥 대신 과일을 선택하시고 불안하시다면 이제 키위, 오렌지 같은 저당도 과일과 또 채소를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과일의 당을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합니다. 달콤하니까 이거 당이 높겠지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일을 보면요, 이 성분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요. 수분이 약 85에서 90%,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당분이 차지하는 게 10에서 많아 20%입니다. 수박은 무려 5%밖에 당분이 없고요. 포도 15%, 좀 당분이 높다 하는 과일이 바나나 20%예요. 한 음식이 차지하는 에너지가 20%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우리가 쌀밥을 볼 때 쌀밥의 거의 60%, 70% 이상이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에서 쌀이 분해됐을 때 주는 이 포도당은 굉장히 안전하게 여기면서 과일의 당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당뇨 환자가 만약 한 끼 식사를 뭐 한 300칼로리를 먹는다고 가정하에 밥을 한 공기 먹는 것보다 더 안전한 식사는 과일로 한 접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과일의 성분에는요, 포도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포도당, 과당, 자당이 굉장히 조화롭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쌀밥보다 더 안전한 이유는 포도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운반을 해줘야만 우리 몸에서 당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과일의 과당과 자당은, 특히 과당은 간에서 바로 사용해요. 이게 식후에 먹는 과일만 아니라면 식사로 또는 식전에 이 과일을 선택한다면 몸은 인슐린의 자극도 없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아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미의 당지수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흰 쌀밥은 한 75 정도로 당지수가 굉장히 높은 반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현미, 이것은 55입니다. 고구마도 55 정도 되는데요. 달콤하다고 느끼는 이 포도, 당지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포도는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과, 그 다음에 귤,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는 더 낮은 당지수예요. 그래서 당지수 피라미드를 보면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이 과일과 그리고 채소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있는 꼭지점에 있는 당지수 높은 음식이 백미, 국수, 라면, 우동, 떡, 이런 음식입니다. 근데 제가 당뇨 환자들 옆에서 보니까 떡도 잘 드시고 우동도 잘 드시고 국수도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일은 한 조각 드시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거는 과일의 당에 대한 잘못된 오류 지식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물론 이제 당이 높은 과일은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줄 수 있어서 저도 당이 낮은 과일을 드시면서 마음 편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냥 제 책을 6번 정독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과일, 채소로 식습관을 쌀밥보다 이걸 많이 드셨을 경우에 한 달 안에도 혈당이 한 400에서 150까지 떨어진 분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당도가 낮은 과일, 블루베리, 키위, 오렌지, 당도 낮은 과일 그리고 채소를 좀 같이 드시면서 안전하게 드시면 절대 당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크롬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당을 공급해 줍니다. 정상 혈당을 가진 분들이 드시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하루에 저는 실천할 수 있다면 최소 한 끼 이상, 2끼까지도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지금 백미나 또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로 간을 해독한다라는 개념은 식후 과일이 아닌 식사 과일, 식전 과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한국인들의 이 디저트 문화가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 왜냐하면 식사 중에도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밥도 먹고 김치, 나물, 여러 가지 고기,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후에 또 과일이 들어오게 되면 과일의 당과 또 식사 중에 먹은 섬유질 만나서 이 위 안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 먹고 가스가 차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장기간 이 습관이 지속되게 되면 그 가스가 몸에서 이제 발효라는 거는 당이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로 바뀌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또 지속이 되게 되면 지방간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한국인들 굉장히 많은데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함께 식후 과일 습관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식후에 드시면 독이다,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독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사 과일 또는 식전 과일, 식사 전에 먹는 마치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이거부터 바꾸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게 되면 몸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양이 들어오고 또 빠른 해독이 이루어집니다. 왜 해독이 잘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게 좋은 거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주고 또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은 바로 물과 같이 90% 정도가 수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맹물이 아닌 거죠.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식물 영양소, 효소,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아주 영양이 가득한 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에 있는 수분은 고급 수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급 수분을 먹게 되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결국 간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간은 우리 몸 전체의 약 70% 정도를 해독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다양한 음식물의 대사산물도 해독하고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들도 해독을 하게 되는데, 해독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과일 속의 비타민들이에요. 그래서 간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고급 비타민과 고급 미네랄, 이게 해독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간 건강과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시는 방법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점심 저녁을 드실 때도 식전 과일을 한 접시를 먼저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식전 과일을 먼저 드시게 되면 이 속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당 에너지원도 같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자연히 이 쌀밥의 양이 줄어듭니다. 결국 쌀밥이 또 비만의 원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좋은 수분을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과일을 먼저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 드시게 되면 자연히 이 해독도 좋아지고 또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하루에 2끼 과일식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2끼까지는 저는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유인원의 주식이 과일이죠. 이 유인원들이 먹는 식사법과 거의 비슷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극이 안 되고 몸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해결하고 면역력을 올리고 또 비만 세포를, 체지방을 분해하는 다이어트에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식사 전에도 한 접시 과일을 드시는 방법, 세 번째는 하루에 2끼까지 과일 식사를 하는 방법,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과일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1일 식습관의 법칙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22이 가족의 사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사과나 케일이나 브로콜리, 레몬 같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과일을 21일 동안 먹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3주 실천을 했는데 이 3주만 해도 몸에서 유익균이 굉장히 증가하고 유해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익균이 한 20%에서 40% 증가를 했고요. 또 아이들의 경우에도 유해균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몸에서 이제 건강한 느낌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 결과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아 존중감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들로 장내 미생물이 해로운 균이 사라지고 건강한 균이 늘어나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면역세포도 좋아지고 장에서 분비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잘 분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뇌에서 다 분비한다고 알려졌었지만 최근에는 장에서 약 90%가 만들어지고 분비한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분들은 장도 같이 나쁜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에 이제 비만세균, 유해균이 상당히 줄어들고 건강한 균,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또 심리적인 안정감, 또 자아 존중감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느 때 먹느냐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일을 식사로 드신다라면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드셔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번 제일 좋은 때 먹으려고 하는데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아침 식사로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과일은 첫 번째로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인체는 그동안 밤새 이제 쉬었던 모드였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바로 일을 하려는 모드가 아니라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 회사에서 사장님이 전화해서 업무를 딱 주면 절대 일하고 싶은 마음에 안 들겠죠? 엄마가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눈 뜨자마자 공부해! 라고 시험 문제 주면 또 기분이 좋지 않겠죠?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체도 눈 뜨자마자 소화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주면 몸에 무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과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과일은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분이 90%이고 나머지는 씹으면서 바로 약간의 그냥 섬유질 정도만 위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아침에 소화기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사, 가장 좋은 식사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일에는요, 제가 무려 9대 영양소, 심지어 100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몸의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당분, 포도당, 과당, 자당 아주 균형 있게 에너지원이 되면서 또 아침에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수용성 식이섬유, 면역력을 올려주는 식물 영양소,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수분까지 해서 9대 영양소가 됩니다. 또 과일에 따라서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소량이지만 단백질도 있고 또 어떤 과일의 경우 아보카도의 경우는 좋은 지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수분, 식물 영양소, 수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해서 9대 영양소가 충분히 좋은 식사이기 때문에 아침에 에너지를 내는데도 아주 이상적입니다. 또 세 번째로 화장실 가는데도 많은 여성분들이 변비 많으시잖아요. 또 약물로 인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해 장 기능에 문제가 와서 변비가 오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장 좋은 이 변비 치료제로는 저는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식이섬유 하면은 현미 껍질이나 콩 껍질에는 불용성, 딱딱한 식이섬유를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인체에 변의 고형물을 잘 만들고 내보내도록 하는 데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굉장히 변비에 바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유익균을 늘리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또 과일의 성분들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아주 유익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아침에 활동하기도 좋고 또 배설하기에도 좋고 또 에너지를 바로 쓰기에도 좋은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아침 식사로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로 과일을 먹었을 때 빠르게 느끼는 변화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비가 해결이 됩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이제 편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분들의 경우 화장이 잘 받는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너뷰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속이 건강해야 밖으로 나타나는 피부도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몸속에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하고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피부결이 좋아집니다. 또 피부가 맑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화장을 잘 받는다라는 것을 빠르게 느낍니다. 세 번째로는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난다, 체력이 좋아진다라는 변화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그동안 우리가 삼시세끼 쌀밥이 주식이다 라고 생각했던 문화 때문에 아침에 꼭 밥과 국 이런 음식을 좀 거하게 드시면서 소화가 안 됐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침 식사로 과일을 드시게 되면 속이 너무 편하죠. 과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심리적인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때문인 것 외에는 과일은 소화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편하고 3일만 먹어도 만성 피로가 좀 줄어든다, 피로감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이 다양한 성분들이 몸 전체에 아주 좋은 유익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 하면은 이제 아침 사과, 금사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꼭 필요로 하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팩틴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만 먹어도 굉장히 건강하고 장수한다 라는 말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사과가 근육 형성과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인데요. 근육하면은 다른 걸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과에도 근육 건강,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과에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이 퀘르세틴은 양파 껍질에도 있고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분이죠. 이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장수, 장 건강, 근육 건강,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 이런 측면에서 사과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토마토는 토마토가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간다 라는 이제 서양 속담도 있는데요. 너무 좋은 건강한 음식이죠. 주로 알려진 대표적인 토마토의 항산화 물질은 라이코펜입니다. 장기가 먹었을 때 전립선암을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죠. 간 건강, 심장 건강, 혈관까지도 너무나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또 지방 대사를 돕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몸 전체 신진대사에 어느 곳에도 필요한 영양소가 되거든요.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토에 비타민 B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는 여러 이제 소스들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또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요리했을 때 그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한 기름과 함께 요리했을 때 감칠맛이 나오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SG라고 하는 그거에 많이 중독됐다라고 해서 라면 같은 거 계속 중독성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글루탐산 성분인데요. 토마토에 이 성분이 있어서 다양한 요리를 할 때 그 소스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감칠맛도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오미의 하나잖아요. 먹지 않으면 굉장히 허전하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감칠맛을 내는 여러 소스들의 원료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제가 이제 과일을 한 7년 정도 계속 아침에 씹어서 먹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그렇게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과일을 씹어서 먹는 방법 외에도 좀 다양한 응용 방법이 좀 떠올랐어요. 그게 안전하게 과일을 갈아서 먹는 방법입니다. 과일은 절대 즙을 내서 먹거나 과일만 갈아서 드시면 이 당분이 쪼개지면서 수분으로 바로 혈액으로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갈아 먹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착즙의 형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야 위험한 게 없지만요. 그걸 습관적으로 했을 때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어떻게 좀 다채롭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했을 때 과일과 채소, 물의 비율을 1:1:1로 과일의 당분을 3분의 1로 희석시키는 방법입니다. 과일과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배합으로 채소를 섞게 되면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또 파이토케미컬들이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에서 해독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도 하루에 13잔의 이 녹즙을 먹여서 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을 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성분이 사과, 당근, 케일, 샐러리, 양배추 이런 다양한 채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독소들을 빨리 빼내고 해독 장기인 간과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스무디로 제가 클렌징 스무디를 여러 이 배합으로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몸에서는 독소를 배출하는 장기, 간과 장이죠. 이 장기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결국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몸의 해독이죠. 해독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과일과 채소의 배합을 저는 스무디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스무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착즙해서 먹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착즙을 하는 순간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좋은 식이섬유는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암 환자처럼 하루에 7잔 이상 녹즙을 먹어야 될 때는 녹즙은 착즙해서 드셔도 안전해요. 왜냐하면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는 사람이 소와 같은 초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먹으면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처럼 많이 먹는 분들 외에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식이섬유를 제거하지 않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물의 비율을 1:1:1로 나눠서 스무디 형태로 다 드시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쉬운 예로 사과를 드실 때 사과와 당근, 사과와 양배추, 사과와 케일, 샐러리 이런 것들을 갈아서 드실 수가 있고 바나나도 다른 과일을 가는 것보다는 바나나와 양배추, 바나나와 양상추
또 바나나와 당도가 더 적은 아보카도 이런 과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의할 점이 당분이 많은 것들끼리는 절대 갈지 않는다. 과일이 들어가면 그만큼의 채소를 같이 넣어서 당분을 희석시킨다.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는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빵이나 시리얼에는 대부분 주 성분이 포도당, 탄수화물인데요. 거기에도 거의 다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곡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포도당은 또 아밀라제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고 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나와서 당을 운반해줘야 됩니다.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소화장기들, 췌장을 포함해서 소화장기들이 막 운동을 해서 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곡식, 빵이나 시리얼, 쌀밥이 됩니다. 곡식을 아침부터 드시게 되면 아침에는 이제 아직 에너지가 막 바로 내기보다는 좀 워밍업이 필요한 시기인데 소화시키는데 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뇌의 에너지원으로서 당이 필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화 장기들이 막 일을 해야만 뇌에 필요한 당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밥이나 빵이나 시리얼을 드시게 되면 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과일은 씹는 순간 바로 포도당, 과당, 자당이 소화효소가 필요 없이도 바로 몸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포도당은 인슐린을 자극하는 정도가 쌀밥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과당이 있어서 피곤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리얼이나 빵, 쌀밥보다는 훨씬 에너지 효율이 높은 또 소화가 편한 음식이 바로 과일이 됩니다. 여름철 건강에 가장 보약으로 제가 포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여름에 한 끼 식사로 한 3송이 정도 포도를 막 먹고 더 힘을 내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포도는요, 동양의 의서로 알려진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 이런 책에도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에는 그 보라색 성분 있죠?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심혈관 질환에 걱정이 되는 분들은 꼭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혈관 탄력을 올려주고 또 혈액을 굉장히 맑게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이 포도가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또 해독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름에 영양이 되면서 해독이 잘 되는 건강식으로 포도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과일과 채소만 먹는 클렌징 식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몸의 소화장기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가 쌀밥을 거의 주식으로 먹으면서 고기도 먹고 또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가공식품도 많이 먹었습니다. 몸에는 독소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상태죠. 이때 몸에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식사를 하게 하면서 쉬어주는 효과, 그리고 쉬면서 영양을 같이 공급해주는 효과로 하루 클렌징 식사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식은 그냥 과일과 채소인 거예요. 주로 그냥 과일만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충분히 드시고 점심에 바나나를 충분히 먹고 저녁에는 감이나 귤이나 그 외의 과일 충분히 먹는 식사법입니다. 이 과일을 주식으로 먹게 되면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 한 끼 정도는 사과와 당근이나 양배추를 갈아서 드신다거나 사과와 케일을 갈아서 드신다거나 해서 과일, 채소를 스무디 형태로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해독 효과를 높이는 것,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 이게 원데이 클렌징의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먹지 마세요. 공복에 고구마를 먹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복에 바나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반대로 묻습니다. 공복에 라면은 괜찮나요? 공복에 라면, 햄 이런 음식과 공복에 바나나 어떤 음식이 더 해로울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게 돼요. 공복에 바나나를 먹어서 해롭다라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아주 간혹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구마나 바나나를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은 자연의 상태가 가장 좋고 고구마, 바나나가 라면보다는 좋은 거잖아요. 네, 이게 가장 좋고 공복에 원래 먹는 겁니다. 공복에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공복에 우리 라면 먹고 쌀밥 먹고 빵도 먹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자연의 음식을 공복에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바나나를 먹었을 때 위험한 사람은 뭐 극소수의 그런 소화가 안 되고 위산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뭐 고구마 먹었는데 이렇게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빼고는 공복에 과일이나 뭐 구황작물이나 뭐 채소 먹는 것이 가공식품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바나나를 매일 먹게 되면 바나나는 특히 어떤 성분이 많냐면 칼륨 그리고 뭐 마그네슘이 많고 근육 건강과 또 세포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도 잘 되죠.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클로로겐산이나 뭐 베타카로틴은 이 점막 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고요. 또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숙면, 잠을 잘 자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먹잖아요. 바로 바나나의 과당은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무리가 없고 또 몸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바나나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효과들을 매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거리 이동이나 식사가 애매한 경우에는 늘 바나나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상비 마치 약처럼 상비 식사처럼 바나나를 식사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여러 점막 세포도 건강해지고 뭐 근육 형성에도 좋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바나나는 식사 과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과일 습관으로는 3가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맛있고 배가 부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제철 과일로 먼저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과일 3가지를 찾아보는 것을 꼭 추천을 드려요. 남이 좋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는 과일도 있거든요. 특히 위산이 강한 분들은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굉장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럴 때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뭐 많은 분들이 사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 그거는 억지를 써서 해야 되고 고통스럽게 인내를 해야 되는 식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과일을 드시도록 추천을 드려요. 아침에 산이 많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바나나 드시면 괜찮고요. 단감 이런 거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뭐 사과, 그다음에 뭐 요즘은 뭐 또 귤, 단감 그리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과일이 또 파인애플이 있거든요. 저는 파인애플을 먹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지만 파인애플이 잘 이렇게 정리된 과일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내가 맛있고 행복한 과일은 또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많이 먹을수록 굉장히 몸에 빠른 효과가 옵니다. 맛있는 과일을 3가지 정도 선택해서 드시는 법을 추천을 드려요. 대신 마치 뷔페식을 먹을 때처럼 이 과일 먹었다 저 과일 먹었다 혼합해서 드시기보다 3과일을 잘 접시에 담아서 1가지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도 성질이 다 다릅니다. 단맛 과일, 신맛 과일, 지방이 많은 과일 메론류 과일, 뭐 수박이나 참외나 메론 같은 이 과일들은 다 성질이 달라서 섞이면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가스가 생기거나 불편함이 올 수 있어요. 또 차가운 성질의 과일, 따뜻한 성질의 과일, 또 성질이 다릅니다. 1가지 과일을 다 드시면 그 과일 안에 먹는 동안에 섞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수분은 바로 흡수가 되고 아주 적은 양의 식이섬유가 쌓이고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크게 섞일 일이 없습니다. 윗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않냐 하시는데요. 성질이 다른 것끼리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섞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어떻게 먹어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으로는 1가지 과일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것, 또 소화기관이 진짜 약하다 하는 분들은 이 과일의 소화 속도인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